안녕하세요. 제가 알라는 헤스 SQ5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추격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전국을 뒤져서 SQ5 그리고 SQ6를 구입을 하시고 저한테 또 어떻게 연락처를 또 알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시고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리버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 렉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USB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디지털 콘솔에 이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합니다.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알라난 헤스를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킹스톤 메모리 스틱이 따라옵니다. 자, 이 킹스톤 메모리 스틱이 용량이 32기가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FAT32 포맷이 돼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킹스톤이 어프로브 된 메모리 스틱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킹스톤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본문을 좀 한 번만 보시면 이 엑셀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그 파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스프레드시트가 거기 보면은 어떤 메모리 스틱이 알라난 헤스 어떤 콘솔하고 호환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고 이 메모리 스틱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꼭 USB 메모리 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USB로 연결되는 SSD 드라이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도 되는지, 아니면 투 트랙이 녹음이 되는지, 아니면 멀티 트랙이 녹음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렇게 껴볼게요. 자, 지금 이 킹스톤 같은 경우는 SQ 드라이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스테레오로 봤을 때 스테레오 입력이 과연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신호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SQ 드라이브 is not enabled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이 앞에 있는 USB 포트가 아니라 요 SQ5 뒤에 있는 USB-B 포트를 이용해서 맥북하고 호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업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거를 이용하시냐면, 오디오에 가서 USB에서 USB-B가 아니라 여기 USB SQ 드라이브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 스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렇죠?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요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스테레오 녹음할 때 지금 요 USB 드라이브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어떻게? 예. 활성화가 지금 된 상태죠. 활성화가 돼 있어서 스테레오 녹음이 레코드가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요 멀티 트랙을 눌렀을 때도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요거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USB 메모리 스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녹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산디스크 메모리 스틱입니다. 요거는 데이터의 양이 128기가예요. 자,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빼니까 어때요? 비활성화 됐죠, 지금? 네, 레코드 기능이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스테레오 기능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자, 스테레오가 있고 멀티 트랙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산디스크 128기가 메모리 스틱은요, 요 스테레오 기능이 지금 활성화가 됐습니다. 즉, 스테레오 레코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128기가만큼. 네. 근데 멀티트랙 눌러볼까요? 멀티트랙? 된다. 멀티트랙도 되네. 네. 자, 산디스크 128기가 지금 요거 보셨죠? 네. 여러분, 요거요. 자, 산디스크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거 모델 넘버가 뭐죠? 제가 좀 모델 넘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델 넘버가
익스트림 프로입니다.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자, 요거를 자, 꼈을 때 요게 활성화가 됐어요. 네. 즉 멀티로 들어왔을 때 멀티트랙 레코딩이 되느냐?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프로툴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는 왜 안 들어오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다시 바꿔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요 뒤에 있는 USB B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주고 받고 뭐 그렇게 할 거면요, 하나 포기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뭘 포기하셔야 되냐면 바로 요걸 갖다가 좀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그쵸. 지금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멀티트랙은 올라오는데 제가 USB로 녹음을 못해요. 왜냐하면 USB 선택을 요 USB 뒤에 있는 포트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USB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유틸리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녹음이 과연 되나 하고. 자, 이거 누르고. 네, 되네. 네. 자, 보셨죠? 지금 요 32기가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메모리 스틱을 찾았습니다. 그 표를 보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32기가보다 용량이 큰 이것을 원하실 때는 지금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닫힐까? 한 번만 좀 이렇게 해볼게요. 닫혀. 좋아. 근데 이렇게 너무 길죠? 꽂아놓고 다니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좀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녹음이 일단 된다라는 거, 네, 잘 되네요. 네. 그리고 128기가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녹음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레오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스테레오 녹음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녹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렇게 미터가 떠야만 녹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터가 반드시 떠야 돼요. 스테레오가 녹음이 되든 아니면 멀티트랙이 녹음이 되든 반드시 미터가 떠야만 녹음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터를 어떻게 하면 뜨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여기 입력이 1번, 2번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O로 가볼게요. 자,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1번, 2번 스테레오 트랙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믹스를 여러분, 이 SQ5는 믹스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상당히 많은 믹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 믹서 컴픽이 있습니다. 버스 컴픽이 있어요. 즉, 여기 보면 그룹을 안 만들고 억스를 만드는데 억스를 12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버스를 12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보죠.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믹스를 해야 올바른 믹스가 될까? 일단 이 LR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 지금 보이면 스피커가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쵸? 저는 지금 제넬렉 8010을 연습하느라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뭐 큰 거 할 필요 없이 8010만 연습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이 레프트 라이트의 목적은 바로 저 하우스 믹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연에서 만약에 믹스를 할 것이다. 그럼 이 레프트 라이트가 이 공연 믹스가 되는 겁니다. 즉 스피커에서 나오는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송출로 내보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믹스가 패럴렐로 하나 더 존재해야 됩니다. 매트릭스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억스로 존재하든지 스테레오 억스로 존재하든지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요 옆에 있는 이 믹스 버튼 있죠. 1번. 이걸 스테레오로 만들어서 요걸 헤드폰으로 믹스를 하던가 아니면은 격리된 방에서 믹스를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그 송출용 믹스 또는 믹싱용 믹스를 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믹스를 해서 이 USB 메모리 스틱으로 보내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믹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믹스를 두 개 하는 거죠. 그럼 모니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모니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헤드폰을 연결해서 듣는데 뭘 누르면 되냐면 요 PFL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폰 믹스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우스 믹스로 돌아갈 땐 요걸 이렇게 누르면 하우스 믹스로 돌아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I/O 세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웃풋. 예. 아웃풋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억스 1번, 2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억스 1번에 레프트가 되고 억스 1번에 라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테레오 믹스가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자, USB가 선택되어 있고 아웃풋인데 믹스 아웃이 돼서 억스 1번의 레프트가 레프트, 억스 1번의 라이트가 라이트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믹스를 한 것이 USB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헤드폰 믹스한 게 USB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아니야 나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냥 메인 LR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메인 LR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메인 L, 메인 R 이런 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 말고 스테레오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레프트, 매트릭스 라이트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억스 레프트, 억스 라이트를 억스 1번을 갖다가 LR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1번, 2번으로 그러니까 스테레오 1번, 2번이 아니라 스테레오 레프트, 스테레오 라이트로 USB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매터가 들어오면은 이대로 지금 녹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멀티트랙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아, 이렇게 되면은 스테레오가 이게 안 잡히잖아. 1번, 2번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되면 다시 I/O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풋으로 가서 아니야, 나 1번, 2번 마이크 입력을 갖다가 멀티트랙으로 녹음할 거야.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멀티트랙으로 가서 예, 그렇죠? 와이어레스 1번부터 와이어레스 6번까지 그리고 쭉 가서 뭐 이런 식으로 32트랙까지 녹음이 됩니다. 자, SQ5는요. 뒤에 마이크 입력이 16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Q5는 48채널 입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가 되든 간에. 근데 이 USB를 이용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USB를 이용하면 32트랙밖에 녹음이 안 됩니다. 아,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럼 저는 적어도 40채널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 사용해야 될까요? 네, 여기 I/O 포트 저같이 이런 마디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마디를 이용하면 48채널 녹음이 됩니다. 예, 마디 레코더나 마디 아웃으로. 그래서 저처럼 뒤에 마디 카드를 끼우시면 되고요. 또는 단테 카드를 끼우셔도 되고요. 또는 웨이브스 카드를 끼우셔도 되고요. 네. 저는 사용 편의성으로 따지면 마디 카드가 사용 편의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 카드를 끼웠어요. 그 마디 포트는 여기 있고 요거 하나 더 누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보면은 여기 이렇게 48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아웃이 48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 128까지. 하지만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조금만 하면은 잘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USB 메모리 스틱이 돼서 지금 128기가가 된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32트랙을 이 128기가에 녹음을 할 수 있다.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여기 32기가짜리로 한 멀티트랙 48kHz로 저기 한 2시간 넘게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요걸. 근데 이제 128기가 하면 녹음이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40채널, 32채널을 넘어가지고 녹음을 하겠다. 그러면은 단테라든가 또는 마디라든가 또는 웨이브스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녹음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웨이브스 카드를 이용을 하면 녹음이 딱 거기서밖에 안 돼요. 뭐죠? 트랙스, 웨이브스에서 무료 녹음 소프트웨어를 주죠. 트랙스라고. 그 어플리케이션 트랙스밖에 안 되니까 그거 무료입니다. 그걸로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테라든가 마디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뭐 어떤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테는 DVS 깔려 있어야 되고요. 마디 같은 경우는 그냥 마디 그 입출력 포트가 지원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면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USB 메모리 스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그거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USB 메모리 스틱을 요거 있습니다. 요거 32기가짜리는 그 구입하실 때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사마에서 그냥 줍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올려놓은 표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호환되는 USB 메모리 카드를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스틱. 그렇죠? 자, 유틸리티에 가서 요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근데 또 뭐가 안 돼. 왜 안 되지? 그렇죠? 이게 되다 안 되다 이래. 예.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 128기가짜리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게 이 케바케가 좀 있어. 이렇게 보세요. 다시 제가 한번 이렇게 껴볼게요. 아, 됐다. 이게 한번 뭐 할 때마다 껴줘야 돼, 다시. 예. 다시 스테레오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오면은 지금 돼 있는데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USB를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USB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IO에 가서 인풋으로 가야 되겠죠? 인풋으로 가서 USB로 지금 인풋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근데 이걸로 안 써요. 요 마디로 쓴다고요. 네, 마디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마디로 써요. 저는. 네. 아이고 이렇게 마디로 씁니다. 네. 이렇게 마디로 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마디로 쓰니까 뭐 USB는 전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장식이에요, 저는. 네. 근데 가끔 뭐 스테레오로 떠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줄 때는 어떻게 쓴다? 네,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다? 이렇게 이 믹스 1번을 스테레오 버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믹스를 새로 구성을 해서 그걸로 떠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믹스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저런 식으로 스피커, 즉 그 공연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믹스를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을 끼고서 송출 믹스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믹스를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믹싱이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두 가지 믹스를 동시에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인이어 모니터 믹스도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웨지 믹스 따로 해야 되고, 사이드필 믹스도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받쳐주는 그런 좋은 콘솔입니다. 48채널, 이 작은 몸집에 48채널이 지원된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 작은 몸집에 그렇게 많이 지원돼? 옛날엔 불가능했죠. 그럼 지금 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USB 오늘 잘 배우셨고요. USB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USB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공부를 꼭 하세요. 가서 USB 눌러보면 SQ 드라이브, 즉 이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는 건 SQ 드라이브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판넬에 쓰는 거는 뭐다? USB-B다. 자, SQ 드라이브는 근데 96kHz가 되냐? 돼요. 근데 지금 제가 IO 있죠. IO를 뭘 사용하고 있냐면 AR2412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96으로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어쩔 수가 없어. 네. 96으로 안 넘어가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Q 드라이브 어떻게 쓰는지 잘 배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보고 그러시면 저도 되게 바빠요. 공연 중에 전화 받고 그럼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편하게 좀 풀이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